수원시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수원시 인권담당관의 설치 목적이나 주요 과제, 핵심 과제라고 하는 건 수원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을 존중받고 그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이제 인권담당관의 기본적인 설치 목적이고 핵심적인 과제이고요. 그거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권 증진이라는 업무로 해서 주요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수원 시민의 인권 의식의 향상을 위해서 시민 인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인권 침해를 당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진정 구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한 행정 제도적인 절차로 인권 영향 평가라든가 인권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현재 이제 시민들이 어떤 인권적인 침해 상황이거나 문제들 겪고 계신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들이나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국가, 현대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초지방자치인 수원도 사실 이제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정부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 인권들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무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책무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권전담부서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모든 행정부서들이 모든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하는 과정에 그런 인권들을 고려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더 특별하게 그런 행정의 각 절차, 제도, 그리고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도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가 잘 지켜지도록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증진하기 위해서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원시는 그런 측면에서 전국 지자체,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최초이고,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과단위 이상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인권정책에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과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이라고 얘기할 때 인권을 너무 권리중심적으로, 그리고 개별 권리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만의 권리를 우선시하거나, 그리고 그 권리만을 당연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걸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그거는 진정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거나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가치 자체는 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주변의 사람뿐만 아니라, 설령 내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살지 않고 있는 저 세계 어디에 있는 남모르는 누군가의 사람의 존엄마저도 다 존중하고, 똑같이 존중하고, 똑같이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이해이고, 그것들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인권정책의 특징이라는 게 어쨌든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우리가 장점이나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오래된 유일하게 전담부서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특징들이 우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긴 역사를 갖고 있고 부서 단위로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으로 해서 실제로 전국의 어느 기초지자체보다도
보다 모든 정책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가 최대한 잘 스며들어 있도록 하는 각각의 절차나 과정에서의 점검이나 검토가 가장 잘 이루어져 있고 잘 그 정책의 인권의 가치가 녹아들도록 하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 영향평가라든가 그리고 인권 침해 실태 조사라든가 그리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인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진행하고 있는 기자체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수원시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고 기초 중에서는 광역도 수원시가 하는 것만큼의 촘촘한 인권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인권의 보장과 증진이라고 하는 걸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녹아들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요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제 대표적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요. 이건 이제 각 부서마다 이제 기본계획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건 그 정책의 핵심적인 가치와 방향을 수원시 모든 행정에서 녹여내기 위해서 우리 부서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그 가치와 방향이나 취지들을 그 해당 정책의 부서의 정책에 녹아들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계획의 애초에 취지이고요. 그래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고 하는 가치를 모든 부서의 정책 추진 과정에 녹아들도록 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공직자에 대한 인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이건 역시 또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더 촘촘하게 공직자에 대한 인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엔 전 직원이 반드시 4시간 이상의 인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의무 입수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선 어느 지자체보다 다른 차별화된 공직자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시민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지난 한 4, 5년간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온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인권 학교라고 하는 브랜드로 수원 지역에 있는 시민인권 교육단체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권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시민 인권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좀 쉽게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주요한 시민의 관심사나 사회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전문인사들을 모셔서 시민들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인권의 가치와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회복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라고 해서 그 기관에 있는 종사자나 거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 파견을 해서 인권교육을 드리는, 이건 한 해에 한 60개 기관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 리더 인권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행정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원들이나 통반장님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행정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연결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의 인권 감수성이나 인권 인식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들을 한 4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도가 저희가 시민인권학교라고 하는 브랜드 안에 묶어서 시민인권교육을 좀 진행
진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묶은 패키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권센터라고 한 저희 두 팀 중에 한 팀이 이제 인권센터인데, 인권센터는 주요하게 이제 인권 보호와 관련해 집중하고 있는 부서고, 그 부서에서는 주로 시민들이 당하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상담, 진정에 따른 조사, 그리고 구제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 영향평가에 따른 제도 개선, 그리고 인권 침해 실태 조사 등의 업무들을 인권센터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정책 기본계획이나 영향평가나 실태조사나 등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원시 전체 행정정책들이나 절차나 과정들이 인권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부서이죠. 그래서 당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게 저희의 약점이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부서로서는 당연히 인권이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의 기본 베이스를 깔려야 되는 게 당연한 원칙이고 모든 부서가 다 알고 계시지만, 한정된 자원, 예산, 조직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여러 계층 중에 누구부터 이제 한정된 재원에서 자원을 제공해 드릴 건가, 부터 시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건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권정책부서로서의 저희 부서와 개별정책의 추진부서의 판단은 조금씩 틀릴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당장 시급히 먼저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의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고 약점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 자체는 사실은 저절로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최초 인권선언들이 나온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보아도 시민들이 싸워서 하나하나 만들어간 권리이고 확인한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이 법에 써져 있으니까 합시다가 아니라 그 법에 쓰여지는 과정 자체도 시민들이 다양한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권리고, 확보된 권리고, 확인된 권리들이기 때문에 인권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시민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힘이 약해지고 실제로 취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인권 행정의 과정에 시민들이 어떻게 계속 같이 참여하고 그 정책의 내용도 더 풍부하게 만들어갈 건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인권행정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하고 싶은 일이고 하려고 하는 일이고요. 이제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시민인권 교육단체들과 시민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많이 만들 건가, 그런 걸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을 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권센터의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해서도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고 지키기 위한 민간단체들도 꽤 있고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과 같이 협력 회의들을 기관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협력 회의들을 만들고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목표를 좀 갖고 있고, 그런 민간과 시민들과 같이 협력하는 체계를 꼭 촘촘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는 과정이 촘촘하게 짜여지게 하는 것들이 저희가 가장 향후에
그에 가장 노력하려고 하는 과제이고 현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같은 경우엔 저희가 말하는 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과정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